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첫 번째로 과학고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번 시간에 제가 뭐 4월 30일이었나요? 네, 그때는 영재고 자기소개서 쓰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영재고 자기소개서하고 과학고 자기소개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소개서 영재고 걸 보고 그냥 과학고 자기소에 똑같이 쓰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자기소개서의 중요도가 네, 원래는 좀 낮아요. 중요도가 이렇게 높지 않아요.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의 중요도가 높지 않은데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기소개서가 살짝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과학고사는 뭐 지필고사를 뚜렷하게 보는 것도 없고 영재고는 어때요? 영재고는 막 2차, 3차에 거쳐서 2차는 지필 보고 3차는 면접이나 뭐 실험 같은 거 하면서 좀 엄격하게 뭔가 있는데 이 과학고는 옛날에 그 모 대통령 정권 시절에 이게 뭐 사교육을 심화시킨다 해가지고 이 구술 면접 이런 거 지필고사 이런 걸 폐지시켜 버려가지고 지금 입시가 살짝 이상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과학고를 들어가는 학생들은 너무나 뛰어난 학생들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냥 전형만 놓고 본다면 누가 더 내신을 잘 챙겼냐, 누가 더 자기소개서를 근사하게 쓰냐, 약간 요걸로 지금 과학고를 들어간다고 해도 네,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과학 실력이 뛰어나냐가 아니라 내신하고 자기소개서를 잘 쓰냐를 가지고 지금 과학고를 뽑고 있거든요. 뭐가 좀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거는 이제 과학고를 붙고 뭐라고 하시면 되고, 일단 올해 과학고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뭐 주어진 전형에 맞게 잘 챙겨야 되겠죠. 네, 요런 것 좀 나중에 과학고생이 되시면은 인터넷에다가 욕도 좀 하고 해주세요. 지금 입시가 뭐가 잘못됐거든요. 하지만 입시가 잘못돼도 붙은 사람이 승자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기소개서를 사람답게 쓰는 법입니다.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쓰는 법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소서를 못 쓰지 않는 법,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첫 번째고 바빠가지고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캡처를 떠왔는데 좀 많이 열악하죠. 예,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거를 조금만 더 크게 캡처를 한번 하지 말고 그냥 할까요? 에이, 뭐 그냥 합시다. 자, 여러분, 이게 어디 학교였지? 네, 경기북과학고인가. 그런데 경기북과학고 자소서가 사실 모든 과학고 중에 제일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뭘 어떻게 써야 되고 뭘 어떻게 써야 되고 이제 몇 개를 볼 건데, 요게 뭐 경기북과학고하고 그 다음에 세종과학고 뭐 요거 두 개만 보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를 바탕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냥 바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지금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프린트 뽑아가지고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2-2번 봅시다. 자, 뭐 문제 푸는 것 같은데 중학교 재학 중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또는 정보 분야 중 한 가지 선택해서 자기주도적 학습한 활동. 오케이. 그 다음에 2-3번을 보면은 2-1번이 잘렸죠, 여러분? 다시 갖고 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오늘 좀 열악한데 2-1번하고 1번이 왜 없죠?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위너스. 네, 위너스입니다. 여러분, 그냥 재미있게 하는 거니까 너무 막 정식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십시오. 뭐 이거 뭐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아시겠죠? 재미있게 들으세요, 그냥.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74명이면 좀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경기북과학고에 지원한 동기. 오케이.
그 다음에 지원자의 관심 분야. 오케이. 그 다음에 2-1번을 보면은 중학교 재학 중 수학 분야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활동. 오케이. 그러니까 2-1번은 수학을 뭐를 공부했냐. 자기주도적은 개뿔.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기주도적은. 이런 거에 낚이시면 안 돼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꼭 무슨 혼자 뭐 인강이든 뭐 문제집을 풀든 뭐 이런 거를 쓰는데 이런 거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다 허수예요, 허수. 이 사교육 대한민국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럴 거면 과학고 내신 대비 학원도 없어야죠. 아무튼 그 다음에 2-2번을 보면은 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또는 정보. 이게 웃긴데 이 수학이랑 정보를 같이 묶어야 되는데 수학은 여기 있고 정보는 또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2-3번을 보면은 수학, 과학, 정보 분야를 융합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활동. 이제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 낚이면 안 됩니다. 이거 낚이면 안 돼요. 이게 약간 세종영재고 자소서랑 좀 비슷한데 이 3번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뭐 2-4번은 알아서 뭐 본인이 쓰고 싶은 내용 그 다음에 3번도 얘는 오히려 좀 쉬운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한번 쭉 점검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얘기를 써면은 그 여러분 수학이랑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학이랑 물리학을 연관시켜서 자소서를 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자유낙하 운동 분석이라고 나오는데 아니 그래 봐야 물리에서 뭐 이차 함수 그런 거 다항식인데 그거를 가지고 수학이랑 연결시키면 얼마나 된다고. 이 여기 참 이 자소서 쓰는 놈들이 나쁜 놈인 게 여러분 이거 자유낙하 운동 분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소서 주제를 쓰면은 이거 되게 문제집 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유낙하 운동을 분석을 했더니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를 토대로 공식을 뭐가 나왔는데 여기서 뭐 공식이 어떻게 됐다. 근데 그게 물투에 나옵니다, 여러분. 물투에 포물선 운동에서 다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문제집 같이 돼버릴 수가 없어요.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2-1번에서는 일단은 수학을 쓰고 뭐 수학 써야죠. 그 다음에 2-2번에서는 과학 쓰고 여기 보면 정보 나오는데 가급적 과학 쓰십시오.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추천하는 주제는 물리는 추천하지 않아요. 화생지 중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물리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제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3번 같은 거에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수학이랑 정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정보 쪽을 좀 하신 분, 뭐 알고리즘 짝이나 최소한 파이썬이라도 하신 분들은 얘네들은 그냥 정보라고 해야 될지 수학에서 정수론이라고 해야 될지 조합이라고 해야 될지 그 단계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학이랑 정보, 그냥 정보 얘기만 써도 어쩔 수 없이 수학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요 2-3번에서 융합이라는 파트가 좀 맞춰져요. 그리고 가장 피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수학이랑 물리.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가급적 피해주면 좋다. 그러니까 경기부 과학고가 아니라 수학 과학 내용을 쓸 때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문제집 같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집 같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은 풀이 과정을 쓰는 거, 증명 과정을 쓰는 거. 본인이 한 것처럼 하는 거. 다 하지 말래. 본인이 한 것처럼 하는 거. 그러니까 다 본인이 한 거 맞죠? 근데 이게 수학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2-1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쉬운 예로 뭐가 있냐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고치라고 했으니까 그 학생이 이걸 쓰진 않을 텐데 사실 그 학생만 쓴 게 아니라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주제.
첫 번째, 메넬라우스 정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만일 부모님인데 아들의 자소서를 열어봤더니 메넬라우스가 있다. 아니면 체바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다시 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헤론의 공식입니다. 자소서를 보셨는데 헤론이 있다. 그럼 그냥 다시 쓰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다 쓰지 말라고 하는데 미적분. 그 중에서도 뭐냐? 구분 구적법입니다. 요게 있으면은 바로 그냥 쓰지 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맨을 예를 들어서 헤론의 공식에 대해서 내가 주제를 쓰면은 이 전개가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면은 내가 어느 날 공부하면서 넓이에 대한 우리가 뭐 문제 푸는 방식이나 이걸 했는데 넓이를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과정 중 변의 길이를 이용하고 뭐 코사인 공식을 이용하는 뭐 그러한 헤론의 공식에 대해서 뭐 내가 증명을 해냈다. 그래서 이러한 증명 과정을 토대로 뭐 무엇을 알 수 있었으며 뭐가 됐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메넬라우스 체바 헤론의 공식 구분 구적법은 거의 교육 과정에서도 나오는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들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정리 자체는 간단해요. 정리 자체는 간단한데 이거를 만들거나 여러분들이 새롭게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사실 부모님들이 저한테 맨날 화내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쉬운 정리라도 기존에 없는 새로운 증명을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메넬라우스 체바를 스스로 발견하거나 헤론의 공식을 발견하거나 새롭게 증명하거나 미적분 구분구조법을 본인이 깨달았거나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보통 부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약간 본인이 스스로 증명을 했다. 2-1번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스스로 내가 증명을 해냈다.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해냈다.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해봤더니 알고 보니 기존에 있는 거였다.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 자소서 딱 보면은 수학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티가 바로 나요. 네, 그래서 만일에 자소서에 지금 이런 문항이 있으면은 바로 빼시는 게 좋고 그러면은 주제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 여러분 주제는 뭐든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는데 다만 여러분이 직접 했던 내용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나 영재원에서 했던 거 뭐 조합이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확률이나 조합 쪽이 사실 제일 좋거든요. 요런 쪽으로 만일에 여러분들이 해보신 경험이 있으면은 요거를 추천하고 제일 추천하지 않는 건 뭐냐면 KMO에 나오는 부분. 네, KMO에 나오는 부분들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KMO에 나온 내용들 특히 카톡 소리가 엄청 크군요. 특히 정수론 내용 금지입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뭐 다 지우라고 했는데 페르마 소정리 자소서를 보셨는데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자소서에 페르마 소정리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소서에 자꾸 수식 기호를 넣어요. 여러분 자소서는요 문제집이 아닙니다. 수학이라고 해도 수식 기호를 쓰시면 안 돼요. 시그마, 인테그랄, 합동, 삼각형.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소서에. 이건 완전히 문제식 같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건 금지예요, 금지. 여러분 제가 이거 어차피 오늘 녹화본 안 남길 거거든요. 오늘부터는 라이브 한 거. 그래서 그냥 말을 막 할 건데 제 말이 거의 80%인데 자소서를 봤는데
자소서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면은 허세 만땅이구나. 좋은 말로 해서 사업가 마인드구나. 이 사업가 마인드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이라면 100으로 자랑을 하는구나. 이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지금 봤을 때 수식 기호가 적혀 있다. 바로 지우십시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수학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여러분이 직접 해본 거 주제가 간단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활동 주제가 있으면은 그 전에 뭐를 하면 돼요? 여러분 논문 생각해 주면 돼요. 동기.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계기로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해봤다. 직접 해봤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쓰는데 그 과정을 수식 기호 없이 한글로 여러분 수식 기호가 있으면 안 돼요. 한글로 풀어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은 자소서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한글로 풀어서 쓰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던 도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연구를 제대로 하셨다. 아니면 연구를 안 했어도 내가 뭐에 대해서 하면은 모르는 부분이 나와요. 모르는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연구 중 중간에 막힌 과정. 그러면 그 막힌 과정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연구 같은 거는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있는데 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된 것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해결이 안 된 거를 해결이 됐다고 쓰지 말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는 뭐 단순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에 관한 아직 내 지식으로는 내 지식이라는 것보다는 제 역량으로 단어는 그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제 역량으로 뭐 할 수 없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하지만 이러이러한 과정 중에서 뭐뭐 한 거를 느꼈고 뭐뭐에 대해 뭐뭐에 대해가 참고로 좀 구체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뭐에 대해 여기가 구체적으로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해나가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 아니면은 그러한 결심을 했다.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쓰시면은 자소서가 안 좋아질 수 없어요. 첫 번째, 올림피아드 이론 빼라. 두 번째, 새롭게 증명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쓰지 말아라. 그 다음, 다른 방식으로 해봤더니 기존에 있었던 방법이었다. 이런 거 쓰지 말아라. 그 다음, 수식 기호 쓰지 말아라. 그럼 대체 어떻게 쓰냐? 수학은 가급적 확률 조합을 쓰되 아니면 그냥 직접 해본 거 쓰고 그 다음에 수식 기호 없이 한글로 그냥 내가 연구를 하고 아니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쓴 다음에 중간에 몰랐던 부분이나 아니면 연구 중에 막혔던 과정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해결을 못했으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왜 해결을 못했는지 쓰고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뭐뭇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모든 자소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구체적. 모든 자소서는 구체적. 그리고 너무 문학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소서를 보실 줄 모르는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문학적으로 보면 완벽한 자소서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 자소서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뭐뭐를 해서 인류의 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류의 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 뭐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런 단어가 아니어도 돼요. 아니면은 뭐
이거는 뭐 나쁜 문장은 아닌데 세계 기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괜찮아요. 사실 문장 자체는 괜찮은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인류의 염원을 해결한다. 세계 기하 문제를 해결한다. 뭔가 막 말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거든요. 아 뭔가 이 학생은 막 거의 뭐 그냥 존 F 케네디의 케네디는 좀 그렇고 뭐 일론 머스크의 뭐 약간 그 정도 급이 되는 학생 같은데 이 수학 과학 내용이 보니까 이거는 뭐 A급 수학이야. 과학을 보니까 이거는 뭐 동아전과야. 그러면은 거기서 판단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 얘는 능력도 쥐뿔도 없으면서 그냥 허세만 가득 차가지고 목표의식만 커가지고 자기 역량도 모르는 친구구나 이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거대하게 쓰시면 안 돼요. 거대하고 웅장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앞으로 뭐 단백질의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고 싶다. 아니면은 뭐 암호학에서 뭐 정수론에 뭐 어떠어떠한 걸 하고 싶다. 이런 거를 해야지 뭐 필즈 메달을 수상하고 싶다. 뭐 세계 기하 문제, 뭐 달의 착륙, 아니 뭐 화성 착륙,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문학적인 거를 자소서에는 쓰시면 안 돼요. 글 자체는 깔끔해도 사람이 알맹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1번도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동기 뭐 사실 제가 특별한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그냥 무난하다. 요거를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시나요? 평소와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냥 오늘은 막 얘기하는 겁니다. 뭐 경기북과학고에 지원하게 된 동기. 예, 그러면은 동기 그냥 쓰시면 되죠. 이걸 뭐 지원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 1학년 때, 뭐 1학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냥 자연스럽게 쓰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쓰면 좋은데 사실 여기서는 또 뭐가 좋냐면은 본인이 했던 활동을 좀 위주로 쓰시는 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 없으면은 자소서를 쓰는 게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긴 한데 본인이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고 예, 뭐뭐한 꿈 아니면은 목표가 생겼다. 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건 영재고 자소서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본인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어필. 제가 이것도 되게 금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경기북과학고를 써요. 근데 경기북과학고에 대한 장점을 씁니다. 여기에 장점을 이 학교는 실험 기기가 좋고 뭐 엄청난 뭐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은 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 학교가 뭔가 도울 것 같다.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아니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는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단어 쓰시면 그냥 자소서 갈아엎으셔야 되는데 한계, 고착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잘하고 있다를 써야지.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 능력이 좋은데 어떠한 한계나 고착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학교 입장에서도 아니 잘 생각을 해봐요. 주변 환경이 안 좋아도 열심히 하는 학생을 뽑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주변 환경만 탓하고 예, 기회만 엿보는 학생을 뽑고 싶겠어요? 자기 환경에서 잘하고 있는 학생을 뽑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면은 경기북 과학고에 뭐 어떤 과학고든 이 지원하게 된 동기는 모든 과학고가 다 있거든요. 그 학교의 장점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엄청 옛날에 뭐 그 학교의 목표 이념을 같이 쓰면 좋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한 줄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이 경기북과학고에 어떠어떠한 동아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 동아리는 역사적으로 유구한 전통이 있고 뭐뭐한
그런 게 있는 동아리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러한 동아리가 있는데 내가 이 동아리에 가서 어떠어떠한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러한 거를 해내고 싶었다. 뭐 해내고 싶다. 그래서 뭐 마무리는 뭐 이 학교를 들어가서 뭐 뭐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뭐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근데 뭐 경기북과학고가 무슨 뭐가 교육과정이 체계적. 사실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고 교육과정은 절대 체계적이지 않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아마 본인들도 알 거예요. 예, 뭐 아무튼 간에. 예, 본인 어필을 하셔야 된다. 뭐 본인이 그동안 뭐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명을 좋아하면은 평소에 생명과학의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뭐그 관심이 뭐뭐에 대해서 이어졌다. 그리고 글을 쓰실 때 이거는 그냥 국어적인 건데 뭐든지 이게 이렇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글에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넘어가야지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로 가면 안 돼요.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스토리텔링이 돼야 됩니다. 스토리텔링. 내가 어릴 때 텔레토비를 봤는데 이 텔레토비의 신체 내부 구조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내가 뭐 텔레토비와 비슷한 동물들을 뭐 데려다가 실험을 했다. 근데 실험을 하면서 뭐뭐한 흥미가 생겼고 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 학교 동아리에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고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 텔레토비에 대한 뭔가 그 생물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게 목표인데 뭐 들어가서 어떠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연구를 쭉 이어나가고 싶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마무리는 뭐 단순히 뭐 생명과학을 떠나서 뭐 물리나 화학이나 여러 가지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약간 본인 어필, 꾸준한 본인 어필. 그 학교의 장점은 무시해라. 네, 사실 뭐 1번하고 2번만 잘 쓰시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쓰더라고요. 제가 막 다 봐도 이 수학이랑 동기에서 많이 좀 갈리지. 네, 요 물리 이쪽은 또 기가 막히게 잘 써요.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한 걸 쓰더라고요, 다들. 과학 같은 거는 사실 여러분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아까하고 똑같죠. 뭐 실험 과정 쓰고 중간에 난관 봉착. 그럼 문제 해결. 아니면은 이 난관의 이유 파악. 그러면은 앞으로의 목표 설정. 네,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소서를 보실 때 여러분 이거 다 무시하셔야 돼요. 이거 몰라요. 이거 심사위원도 여러분 심사위원이 글을 보고서 이 글은 열정과 탐구력이 뛰어나구나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냥 영재고하고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떤 실험 과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난관 봉착을 했는데 문제 해결 원인 파악을 했고 목표 설정을 했다. 참고로 실험 과정을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사실 제일 구체적인 게 뭐냐면은 난관 봉착. 이 실험 과정을 최대한 요약하고 난관 봉착을 제일 구체적으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2-2번이랑 2-1번에서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목표 설정을 짧게 갖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학습한 활동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활동에 쓸 거 없으니까 글자 수를 채워야 돼가지고 이 목표 설정을 기가 막히게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안 돼요. 여기서는 목표 설정은 간단하게. 참고로 여기서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배우고 느낀 점을 쓰셔도 됩니다. 뭐 마무리를 뭐뭐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사실 좀 기계같이 쓰시려면요. 그냥 2-2번에다가는 뭐뭐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3번에는 뭐뭐가 목표로 하게 되었다. 그다음 뭐 아까에는 뭐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사실 이게 베스트긴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모든 게 계기가 되었다로 끝나면은 얘는 뭐 자소서 AI 돌렸나? 약간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하나는 노력해 나가겠다. 하나는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나는 뭐뭐로 목표로 할 수 있도록 뭐 목표가 생겼다. 아니면은 뭐뭐 하고 싶다는 뭐 열정이나 마음이 생겼다. 아시겠어요? 뭐 각자 쓰시면 되는데 뭐 이런 방향으로 써주셔도 괜찮다. 그 다음에 2-3번도 뭐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뭐 사실 수학, 과학 뭐 이런 건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융합에 대해서 무시해도 돼요. 네. 아니 융합을 볼 거면은 예, 뭐 경기북 융합과학고 이렇게 해야죠. 융합과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 여러분 이 과학이나 정보에서 뭐 수학이 안 쓰이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이거를 융합이라고 했으니까 단어 자체를 자꾸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해서 내가 창의적으로 뭘 했다 이런 거 단어를 쓸 필요도 없고 융합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융합해내겠다 뭐 융합했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자기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융합하라고 했더니 융합한 거를 진짜 써? 야, 얘는 거짓에 가득 찬 삶이구나. 왜냐하면은 여러분 솔직히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물리 공부를 하면서 이건 내가 수학이랑 융합을 시켜서 했구나. 뭐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무도 안 해요. 뭐 물리에서 원운동 나올 때 예, 뭐 원운동이 아니라 뭐야? 뭐 간단한 거 뭐 없나요? 뭐 속도 뭐그 미적분 하면은 그 뭐 위치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가속도하고. 그럼 내가 속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나 이거를 봤을 때 내가 이거 미분이랑 융합을 해가지고 내가 이 물리를 기가 막히게 했다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문을 물어보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융합했다고 생각 절대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말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2-4번 뭐 요것도 뭐 여러분들이 이건 뭐 알아서 쓰시면 되고 뭐 아깝게 못 쓴 거 뭐 이런 거 쓰시면 되죠. 그다음에 또 경기북과학고를 사실 제가 갖고 온 게 이 학교가 살짝 특이해서 제가 갖고 온 건데 뭐가 특이하냐면요. 여러분 다른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렇게 쓰라 뭐 수학, 과학 이렇게 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경기북과학고가 지 혼자 뭐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순서를 썼어요. 뭐 1번, 2번, 3번.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찐이과 여러분 이 찐이과는 문과 감성이 없거든요. 이 찐이과 감성인 친구들은 대학교에서 문학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해도 표로 만들어 가지고 이 화자의 기분, 좋음 뭐 이렇게 써서 제출해요. 예, 그래 가지고 이 찐이과생들은 이런 거 보면은 야, 얘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읽어봤는데 사실 그렇게 쓰셔도 되긴 해요. 왜냐하면 얘가 또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순서대로 작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이 찐이과 감성인 분들은 뭐 1번에 활동 주제 적고 2번에 뭐 활동 못 구분 개인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예, 그다음 활동 시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쓰셔도 되긴 합니다. 되긴 한데 뭐 제가 첨삭해드린 분들 중에서 그냥 이걸로 해서 제출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좀 하나의 단락으로 네, 그냥 글을 좀 짜임새 있게 예, 그렇게 써주시면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나는 무조건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 아시겠죠? 네, 여러분 잠깐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시청자 수가 100명을 돌파했는데 네, 좋아요 수가 얼마 없네요. 다들 조용하시네요. 오늘은 질문도 별로 없고 이렇게 막 다 받아 적으시는 중인가? 네. 그 참고로 여러분 이거 라이브 끝나면은 다시 보실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한 새벽 2시까지만 좀 열어놓고요. 네, 그때는 제가 이거 닫을게요 라이브. 앞으로 이거 라이브 저장을 안 하려고요. 제가 좀 편집해서 다시 올리려고. 알겠죠? 그래서 뭐 앞에 거 못 보신 분들은 새벽에 다시 뭐 보시고 중요한 거 좀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뭐 2-4번은 뭐 알아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인데 뭐 3번도 사실 이거는 제가 딱히 도와드릴 부분이 아니라서 3번은 그냥 국어적으로 잘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재고 과학고 자소서를 첨삭을 하는 이유가 제가 글을 잘 써서 첨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재고 과학고의 자소서는 그 수학과 과학을 내용을 적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아야지 얘가 허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첨삭을 해드리고 제가 보는 거지. 사실 3번 같은 거는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쓸 그 정도 글빨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찐 이과생이라. 네, 다만 네, 뭐 요 부분에서 너무 막 자기적으로 쓸 필요는 없고, 예, 예,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이 자연스럽게 쓰는 게 되게 어려운데, 네, 뭐 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써라. 뭐 이 얘기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런 얘기는 쓰지 마세요. 뭐 칭찬을 받았다. 뭐 누구한테 칭찬을 받았다 아니면 뿌듯했다. 예, 여러분들의 감정은 누구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 얘가 이 순간 기뻤구나. 어쩌라고요? 예, 기쁜 거는 알 바 아닙니다. 그 기쁜 게 아니라 뭘 배우고 느꼈는지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자제해라. 예, 감정을 자제. 칭찬 받아서 기쁜 거? 아니 좋죠. 근데 칭찬 받은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요? 뿌듯했다. 예, 그 뿌듯한 감정이 지금까지 남아 있겠습니까? 기뻤다. 뭐 그때 청소 깨끗이 한 게 기쁜 게 뭐 지금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좀 배우고 느낀 점. 특히 무엇을 배웠는가. 네. 뭐 뒤에는 뭐 앞으로는 뭐 생명을 소중히 하는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걸 쓰셔도 되고. 예, 너무 자기적으로 쓰지 마세요. 네, 이거는 제가 이 정도 말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이건 좀 예민한 얘기긴 한데 네, 뭐 장애인 분들 있잖아요. 장애인 봉사 같은 거나 네. 아, 이 봉사는 좀 조심히 쓰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다 어른 분들이시니까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러니까 동정심이라는 게 사실 아, 물론 제가 인생이 꼬여가지고 너무 삐딱하게 바라보는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위험한 감정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동정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애인 봉사나 뭐 아니면은 뭐 고아원이나 뭐 교육봉사 같은 거 할 때 조금 가급적이면 그런 내용은 빼고 차라리 그냥 뭐 학생들끼리 싸웠는데 본인이 파이팅 넘치게 막 다 패고 다녀가지고 그냥 자기가 막 다 때려 부셔가지고 그냥 막았다 뭐 이런 걸 쓰시는 게 나으니까 네, 이런 거 동정심에 관한 내용은 가급적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잘 쓰면은 네, 특히 뭐 과학고에서 문제 될 일은 없다. 과학고 자소서는 잘 쓰냐가 아니라 못 쓰지 않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뭐 나 다른 과학고도 경기북과학고가 되게 골치 아파요, 여러분. 경기북과학고 자소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이게 이제 세종과학고인가 그런데 예, 뭐 세종과학고도 뭐 아까하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예, 뭐 이런 것도 뭐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딱히 뭐 더 추가드릴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자꾸 뭐 학원을 안 다니고 독학을 했다 아니면 인강을 했다 이런 거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는요 취준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취준이랑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증명할 수 없는 네,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은 자소서에 쓰지 말아라. 네, 요거는 어디에나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학으로 했거나 인강으로 했거나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네. 다들 학원 사교육비 얼마나 센데. 예, 그래서 이러한 증명이 되지 않는 내용은 오히려 학생이 너무 자기적이라는
측면이 보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소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예,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일부 마칩니다. 일부가 자소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뭐 여기까지 하면은 일부 내용은 다 설명한 것 같거든요. 혹시 뭐 자소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실험 설계 같은 거를 해봐야 자소서 쓸 거리가 있는 건가요? 그런 건 학교에서 한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요? 됩니다. 아니 아까 제가 말한 거 뭘 들으셨습니까? 제가 된다고 했는데. 아니 여러분 실험 설계 그땅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실험 설계 그 뭐 다 학원에서 돈 받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학교에서 실험한 거 쓰셔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학교 실험에서도 동기가 있고요. 학교 실험 과정을 쓰면 되고 난관 봉착을 쓰시면 되고 어디서 해결을 했는지 쓰면 되고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쓰면 되고 이 학교 실험을 토대로 무엇을 더 하고 싶었는지 예 학교 실험이든 뭔 실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서 비누방울 본 거를 쓰셔도 돼요. 그냥 이 과정만 동기와 과정과 난관과 배우고 그다음에 무엇을 더 해결 뭐 이렇게 무엇을 더 하고 싶은지 뭐 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학교 실험 같은 거는 사실 동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솔직하게 학교 실험 과정 중에 뭐 이러이러한 걸 했는데 뭐 여기에서 어떤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생겼다 뭐 이렇게 쓰셔도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네. 동기를 학교 실험 과정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오히려 더 솔직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물리로 쓰면 왜 안 되나요라고 했는데 물리로 쓰면 안 된다는 게 2-3번 내용입니다. 2-3번 내용이 수학이랑 물리를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는 게 이게 문제집 같아지는 게 문제예요. 그 학생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리하고 수학은 사실 수학은 물리고 물리는 수학이거든요. 적당히 좀 관련이 돼야 되는데 관련 정도가 지나쳐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물리학에서 수학을 쓰는 개념들이 대부분 역학이잖아요. 근데 그 역학 파트를 수학이랑 물리를 엮어서 하면은 문제집 같아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읽었는데 아 얘는 문제집 같지 않아. 아 하이탑 이론서를 폈는데 내 자소서 내용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그 마음에 손을 얹고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쓰셔도 됩니다. 근데 뭔가 내가 좀 읽어봤는데 야 이거는 뭔가 자습서 같은데 동화전과 같은데 뭔가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수학이랑 물리 특히 역학 파트로 들어가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도 보편화시키면 안 되는데 자소서에 자꾸 미적분 쓰지 마세요. 네, 미적분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어린 나이에 생각할 수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중에 그냥 오늘 제가 여러분 다 팩트로 그냥 다 얘기해 드리는데 이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 진도를 많이 나가면은 내가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은 나 진도 미적분까지 나갔다. 이거를 어떻게든 표출하고 싶은 게 그 학생들 태도나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올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미적분은 여러분 교육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이 미적분에 대해서 잘못 쓰잖아요. 학생 수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에 미적분을 쓸 거면요. 최소 KM 2차 은상. 본인이 KM 2차 은상 정도 되면요. 뭐가 어려운 거고 뭐가 간단한지 좀 보는 눈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눈이 생기시면은 그때는 미적분을 쓰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예, 미적분 쓰지 마세요. 자, 중학교 재학 중 자신에게 영향을 준 수학, 과학, 진로, 교양과 같은 분야의 책을 2권 작성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수학, 과학을 쓸 필요는 없는 걸까요?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쓰는 자소서가 있었군요. 예, 그 독서는요 굳이 수학과 과학을 쓸 필요가 없으면은 진로하고 교양이 500배는 더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소서 쓸 때 영재고에 인문 예술적 거기에 음악이나 이런 거 쓰면 너무 좋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에 남는 경험 같은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자소서 과학고든 영재고든 자소서가 수학이랑 과학에 100% 맞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최대한 본인이 문과적인 내용을 쓸 수 있으면은 그 파트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경기북과학고 2-4번 내용 꼭 쓰셔야 할까요? 예, 써야죠. 네. 왜 그러세요? 쓰셔야죠. 남들 다 써요. 안 쓰시면 안 됩니다. 붙고 싶으면 써야죠. 지문이 있는데. 네. 약간 보너스 문제 같은 거잖아요. 그럼 써야죠. 본인이 직접 가고 싶다도 어필할 수 있는 건데. 네, 어떻게 좀 과학고 좀 자소서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뭔가 수학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한 것도 오래 하면은 장인 정신이 발동된다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에서 이렇게 KMO 영재고에 떠든 게 제가 역사적으로 처음이거든요. 2014년부터. 근데 그때 자소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게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사실 저도 되게 잘못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약간 그걸 한 10년 하니까 이 사람이 약간 장인 정신이 된다 해야 되나? 어느새 약간 국어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과고 한성과고 아까하고 똑같아요. 동신과고 아니 동신과고래. 여기 경기북 과학고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네, 똑같은 방향으로. 이게 세종과고예요. 세종과고 수학 분야와 과학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교내외 활동. 얘가 뭐예요? 얘가 결국에는 2-2번이랑 2-3번이랑 똑같잖아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갖다 베끼시면 됩니다. 저 내용을 여기에 갖다 적으면은 그래도 그냥 끝나요. 탐구 주제로 자유낙하 쓰셔도 되는데 안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유낙하 운동에서 뭐 하려고요? 자유낙하 운동 결국에는 공식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유낙하 운동을 쓸 거면 뭐 종단 속도 개념까지 쓰시면 좀 괜찮거든요. 뭐 종단 속도 같은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룰 거면은 자유낙하를 쓰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냥 공식 유도했고 어떤 실험을 했다 이런 걸 쓰는 거는 안 좋습니다. 차라리 물리에 대해서 쓰실 거면요 역학은 그냥 빼시는 게 좋아요. 물리에 대해서 물리에 대해서 쓸 거면요 차라리 뭐 파동이나 전자기 같은 거를 쓰셔야지. 네, 역학은 너무 문제집 같이 돼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만일에 물리로 쓸 거면은 파동이나 전자기 쪽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가급적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양자역학은요 이거는 사실 중학생이 얘기할 주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양자역학은 가급적 안 쓰시는 걸 추천한다. 자, 그 다음에 영재고 자소서는 제가 이전에 했고 그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자소서 자꾸 이렇게 제가 공짜로 첨삭하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누가 돈도 보내줬는데 그 돈도 안 받았거든요. 제가 카톡 보여드릴까요? 누가 카톡으로 감사하다고 10만 원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거 한 번 받으면 계속 받아야 된다고 그 10만 원도 안 받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또 증빙 자료. 여기 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또 증빙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닉네임을 어떻게 가리죠? 가렸다. 자, 여러분 이게 누가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1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은 한 번 받으면 계속 받게 된다고. 뭔가 제 마음이 뭔가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받을까봐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저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네, 약간 좀만 저한테 조금만이라도 약간 좀 공손하게 해주시면은 예, 이렇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공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공손하게 해주세요. 공손하게. 예,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네, 조금만 공손하게 얘기를 이렇게 뭔가 조금만 이렇게 방어주의적으로 예, 부탁을 해주세요. 예, 조금만 공손하게 이게 저도 이렇게 사람인지라 네, 약간 속으로 내가 노예인가 약간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네, 그 말 이렇게 해주실 때 첨삭 좀 해주세요. 약간 이게 사소한데 제가 참 찌질하죠. 예, 그러니까 첨삭 부탁드립니다랑 첨삭 좀 해주세요. 아니면은 첨삭 빨리 부탁드립니다는 괜찮은데 첨삭 좀 빨리. 그러니까 단어에서 여러분 이 좀이라는 단어는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가 소심한 건가요? 네, 되게 좀 마음에 상처를 입거든요. 그 이채비 보니까 자소서 첨삭 하나에 15만 원씩 받던데. 네, 아무튼 자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주환님, 제가 화학에 수학을 접목시켜서 영재고 자소서를 작성했는데 비중이 화학 반, 수학 반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은 과학에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수학에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과급 과학에 쓰셔야죠. 예, 수학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그냥 수학만 쓰시고요. 과학이랑 수학이 접목된 거는 과학에 쓰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재고 안 되죠. 뭔 소리예요? 여러분 영재고 경험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영재고 지원했다라는 느낌도 쓰지 마세요. 예, 무슨 소리예요? 깜짝 놀랐네. 여러분 삼성전자 지원 취준서에다가 SK 하이닉스 썼는데 떨어졌다라고 쓰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거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영재고 지원하다는. 네. 뭐 아무튼 자 이상으로 과학고 자기소개서 얘기는 예, 영재고 3차. 왜 그래요? 당연한 거죠. 예, 영재고를 그냥 지원했다를 쓰지 마십시오. 예. 영재고 지원 안 한 척 하세요. 나는 면접에서 영재고 지원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냥 안 했다고 하세요. 저는 경기북과학고에 저는 제가 나중에 예, 제 아들이 태어나도 경기북과학고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이런 자세로 가야지. 네, 저 영재고 떨어졌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선생님께만 첨삭 받으면 여기저기 다른 첨삭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나요? 여러분 저한테 첨삭 받아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우리나라 영재고 과소서 그 과학고 자기소개서 첨삭하는 사람 중에는 제가 제일 잘할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차함수 초점 준선 거리 공식 증명 과정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교육 과정에 기하 2차 곡선 배울 때 나오잖아요. 네. 그 y 제곱은 4px, x 제곱 4py 해 가지고 예, 그거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준선 해 가지고 마이너스 p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네. 예, 뭐 아무튼 자꾸 끝내려고 하는데 질문이 들어와 가지고 네, 과학고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은 마쳤고요. 앞으로 여러분 이 라이브를 좀 이런 식으로 오늘같이 텐션을 올려가지고 좀 재밌게 할 계획이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캠도 한번 켜볼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예, 뭐 아무튼 주변에 좀 홍보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녹화점을 끊어야 돼서 네, 일단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